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그 주문을 읽고 하는 그 내용을 쭉 여러분 들으셨죠. 조희대가 너무도 선명하게 이재명은 파렴치범이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라는 걸 천하에 공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단어만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 뿐이죠. 그거 잘 들어보면 딱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난리가 나는 게 민주당 안이 이제 내분이 터질 겁니다.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 된다 해도 그 후가 무섭다. 나중에 조기 대선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후보 교체론이 터집니다. 민주당 안에서 터진다니까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중심으로 한 친문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되면요, 후보 교체가 됐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여럿 있거든요. 우원식도 포함이 돼요. 내가 볼 때. 우원식, 그 김동연, 그리고 김경수,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도 아마 여기에 또 발을 담글지도 몰라요. 또 입당 또 하겠다고 나올지도 몰라. 뭐 절차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거대한 내분이 지금 터질 수밖에 없는. 이건 달리 말하면은 국민의힘으로서 봐서는, 그리고 이제 애국우파 자유보수 입장에서 봐서는 그야말로 대경사죠. 경사 중에 경사죠. 파기자판으로 끝내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파기자판 해버리면요, 전국은 소용돌이가, 거대한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파기환송을 통해서 지금 내려보냈잖아요. 파기환송하게 되면 원래 그 무죄 선고했던 그 3명이 있죠. 판사들, 대등재판부,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똑같은 사람들한테 그걸 주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거는 진짜 해볼만 하고요. 이재명에게 이제 시간이 문제입니다. 타이밍인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자체가 워낙 간단합니다. A4 용지 한 페이지면 이게 압축이 되는 그 정도로 간단한 사건이거든.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빨리. 마음만 먹으면 조이대처럼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움직여버리면은 뭐 진짜 6.3 전에 끝낼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엄청난 변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기적 문제,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또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 이런 범죄자를, 이런 범법자를 대통령 후보로 올리는 것 자체가 그거 미친 당이지. 당연히 이거는 후보 자격 박탈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재명으로서는 안 돼.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 후보 사퇴하라. 이 요구가 나온다니까요. 거대한 내부는 뭐 불을 보듯 뻔하고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조선일보인데요. 대법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심 뒤집었다.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골프 발언,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다라고 명백하게 조희대가 판결을 했죠.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이었고요. 2명이 반대했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대법원 현재 그 12명 중에 10명이 중도 보수고, 보수 중도고요. 2명이 진보로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 그랬죠. 기가 막히게 2년대로 그게 딱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대법관 구성이 어쩌면은 희망적인 관측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법원 이 선거법 사건 절차 지연과 1, 2심 엇갈려 신속 재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국가적 중차대한 그런 어떤 사건이기도 하고, 대선을 앞두고 빨리 이걸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이제 이렇게 갖고 있었죠. 자, 이재명 변호인단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전부 납득 안 돼. 개소리 하고 있습니다. 납득 안 되는 것은 니들 뿐이냐? 이재명 얼굴 보기 싫으시죠? 이걸로 덮죠, 뭐. 야, 어쨌거나 저는요,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끝내는 게 물론 더 낫죠. 낫기는 낫지만, 그 못지않게 거대한 정치적 승리라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의 허상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해부해 들어가야죠. 지금까지 이재명을 그렇게 때렸지만 안 먹혔잖아요. 이제는 먹힐 거예요. 이재명은 범법자라고 주장하면은 먹힌다니까요. 지지율이 그냥 쭉쭉쭉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0% 밑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이재명이가 당선이 안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부정선거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그거 정말 신경 쓰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를 핸들링하는 건 이재명 쪽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볼만 하다니까요. 자,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이슈들이 오늘 하루 아니면 내일 모레 계속해서 뭐 거대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번 대선은 범법자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걸 놓고 다투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선이 된 겁니다. 이러면은 해볼만 하잖아, 솔직히. 이재명은 방어하느라고 급급할 거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뭐 하겠다 그 던진 공약들이 있잖아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일단 자기 몸보신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방어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똥줄 타는 거죠. 대통령이 바로 눈앞에 와 있었는데 대악재가 터진 겁니다. 일단은 그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정말 거대한 도전 세력이 생길 거고, 바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재명 보고 후보 사퇴하라고 국민적 목소리가 터집니다. 벌써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이재명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재명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좌우지간 김문수,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 사퇴하라. 속보 국민의힘 법치 공정성 증명한 판결이다. 속보 민주 대법원이 대선 개입했다. 사법 쿠데타다. 쿠데타는 니들이 일으켰지. 니들이. 자, 이제 이렇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이 이재명은 사퇴 그 압박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하고 아마 싸우느라고 대선 그 시나리오가 있었을 텐데, 그게 완전 뭐 갈기갈기 찢겼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를 가보니까요, 긴급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백현동 발언 유죄 판단 파기환송,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국민 뜻 가장 중요, 이재명 변호인 대법 파기환송에 납득 안 돼 기존 판례 상충, 1심만 2년 걸린 이재명 재판, 대법원은 한 달 만에 초고속 선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까지, 이 파기환송의 민주 격앙, 대법원의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 권성동 이 선거법 파기환송, 상식의 승리, 후보 사퇴하라. 자, 이제부터는요, 이재명 후보 사퇴론이 이제 주된 화제가 될 겁니다. 당연히 우파 유튜브에서도 이재명 사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고요. 이걸 계기로 이재명 지지율을 왕창 떨어뜨리고 민주당 내에서 거대한 어떤 분란이 일어나도록 부채질을 계속 해야 되겠죠. 구경 중에 제일 흥미롭고 재미있는 구경, 강 건너 불구경 아닙니까? 그걸 이제 즐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입니다. 여기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 거죠. 이재명은 지지율 10% 떨어지고 국민의힘 후보는 지지율 10%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슷해져요, 둘이. 이길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뭐 거대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달리 말하면은 김문수, 한동훈 중에 한 사람은 대박 잡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 경선에서 승리하는 인물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봅니다. 저는. 한덕수도 있긴 한데 원래 예전에 그 후단협 때 노무현, 정몽준 그 여론조사 단일화, 그리고 그 최근에는 오세훈하고 저기 누굽니까 저거 안철수 서울시장 놓고 단일화 했잖아요. 그때는 안철수가 지지율이 더 높았어. 노무현 때는 정몽준이 지지율이 더 높았다고. 그런데 당을 끼고 있는 쪽이 이기더라고요, 항상. 그것처럼 말이죠. 지금은 한덕수가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은요, 국민의힘 쪽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너무도 중요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이 최종 경선 두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사실상 어쩌면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고르는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투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4강 고를 때 투표율이 너무 낮더라고요. 당원들 투표율이 50%도 안 돼 보니까 많이 투표해야 됩니다. 그 문자 와 있을 겁니다, 전부. 그 문자 그거 이렇게 눌러보면요, 친절하게 쉽습니다.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그거 투표할 수 있어요. 한 3번 정도만 클릭하게 되면은, 그리고 자기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만 딱 넣게 되면은 바로 선거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페이지가 딱 열리거든요. 다 하셔야 돼. 적어도 투표율이 한 70%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다들 투표를 해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김문수가 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낮게 되면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거기에 이제 그 골수들이 있거든요. 한동훈이 당대표 되기 전에 많이 입당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100% 다 이 투표한다니까. 자, 그런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사발적으로 아직 투표 기간이 남았잖아요.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이틀이다 하고요.
투표 운동을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전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파기환송 터지자마자 한동훈이 덕달같이 문자가 막 날라오네요. 이 범죄자를 내가 잡겠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외치는데 그 후에 얼마 후에 또 다시 이제 김문수 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의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재명을 잡겠습니다라고 떠들고 있고요. 자, 한동훈은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옵니다. 아무튼 문자 보낼 때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 뭐 돈은 많은가 봅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 이제 김문수 후보도 바로 보내왔습니다. 김문수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거짓말쟁이 이재명을 제 손으로 꺾어버리겠습니다. 와, 제 손으로 꺾어버리겠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앞에 보내온 김문수 후보 측에 문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세는 1등 김문수에게로 유상범, 김대식 국회의원, 김선동 전 의원 등 홍준표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함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과 한기호, 이종배, 송은석, 이만희, 강성규, 박상웅, 서천호, 임종덕, 이종욱, 김민전, 이종배가 같이 왔다라는 것도 정말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박성훈 등 국회의원 12명도 지지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분들은 김문수 후보야말로 우리 당과 지지 세력을 하나로 통합해 반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어줄 적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가 경쟁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1등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대세는 김문수입니다. 저 김문수는 단일화를 거쳐 대통합으로 저 무도한 이재명을 반드시 꺾어버리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김문수 올림. 꺾어버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멋지네요. 표현이. 김문수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거짓말쟁이 이재명을 제 손으로 꺾어버리겠습니다. 최근에 MBS 여론조사가 나왔었죠. 거기 보면요. 다자구도 여론조사 쫙 나왔잖아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1등, 2등 한덕수, 3등에 이제 한동훈, 4등에 김문수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MBS가 이번에는 한국갤럽하고 굉장히 김문수 후보에게는 적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작게 나오더라고. 그 여론조사를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한동훈, 그리고 이제 이준석을 끼워놓고 이렇게 3자 대결 붙여보면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대결에서는 한동훈보다도 김문수가 좀 낮게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양자 대결 혹은 3자 대결 이런 건데 그때도 이 한덕수가 제일 지금 수치가 높게 나와요. 한덕수가. 이재명, 한덕수, 여기 이준석 이렇게 해보면은 이재명이가 40 뭐 한 3, 4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한덕수는 30 한 4, 5 이렇게 나오거든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김문수는 그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한 3, 4%. 그렇지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한동훈은 그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이 다자구도에서 누가 몇 등을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재명 상대로 붙여보니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론조사는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전에 조사했던 여론조사예요. 이제 파기환송 당했기 때문에 유죄 취지잖아요. 너는 전과자야, 범죄자야, 너는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야. 이걸 대법원에서 공인을 해버렸다고.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봐야 됩니다. 아마 큰 어떤 출렁거림이 지각 변동이 터졌을 겁니다.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고요. 그 내부적으로도 도전 세력이 막 생길 겁니다. 그거 감당해야 되지. 밖에서는 사퇴하라.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악재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입니다.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